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우리 사회에 꾸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입니다. 장강명 작가. 22년 장기 미제 사건을 둘러싼 경찰과 진범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 소설 재수사로 돌아왔습니다. 장강명 작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예, 네. 아우 저 음성은 처음 듣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장강명 작가님 에세이도 네. 읽어보고 아주 좋아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그 6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이신데, 네. 재수사 800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예, 400쪽 넘는 책 2권이죠. 예. 800쪽 좀 넘는데, 이 책 두껍다는 말씀 드리면 이제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 청취자분들께서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우리 PD가 지금 한참 읽고 있는데요. 네. 너무 재밌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미제 실제 사건입니까? 아니면 사건과 픽션이 좀 결합된 겁니까? 픽션이고요. 예. 이제 소설 안에서는 2000년에 신촌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서 2022년에 다시 수사하는 내용인데 그 2000년에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랬군요. 네. 예. 그거는 제가 지어낸 건데 예. 이제 그런 미제 사건을 수사할 때 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형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이런 거는 이제 제가 현실에 기반해서 꼼꼼히 좀 취재를 해서 그건 좀 리얼하게 담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강력반 형사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진범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갈아서 소설에서 등장을 한다며요? 네네. 총 100개 챕터인데요. 100개 챕터? 예. 예, 짝수 챕터는 경찰, 형사의 이야기고 홀수 챕터는 이제 범인의 독백이죠. 그게 이제 좀 서로 엮이는 좀 독특한 구조인데. 흥미롭네요. 네. 네. 뭘 이렇게 관점을 나눈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소설 쓸 때 좀 뭐랄까 욕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굉장히 이제 사실적인 경찰 소설을 쓰고 싶다. 되게 이제 좀 서스펜스도 있고 미스터리를 푸는 어떤 그런 긴박한 재미도 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국 경찰들의 삶 같은 거를 좀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 거는 이제 경찰 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범인의 독백 파트는 이제 경찰 파트만큼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예. 챕터로서는 이제 50개 챕터지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연하다고 하는 어떤 생각들, 이 사회에서 어떤 도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예. 또 뭐 우리 사회의 밑바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를 범인의 목소리로 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경찰의 시점은 사법 시스템이고 범인의 시점은 도덕, 죄,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그게 좀 대비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찰이라는 직업이 한 사회의 시스템을 가장 이제 수호해야 되는 그 어떤 시스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떤 국가가 아무리 역할이 축소가 돼도 치안은,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수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쫓겨난 범죄자. 예. 그리고 그 시스템이 부당하다, 잘못돼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범죄자의 목소리,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어떤 제가 좀 구상한 효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법으로 강제하는 측면과 윤리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하는 것들, 이게 좀 다른 거네요. 생각을 해보니. 그리고 작가님, 그렇죠. 예.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한국 사회는 꼭 어떤 건가요?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서로 믿음에 기초해서 잘 살면 되는 거, 그게 아마 가장 이상적인 거긴 할 것 같은데. 뭐 법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무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사실은 이제 그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과 그 법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사회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법이라는 건 최소한이니까 법에 적용되지 않은 어떤 도덕 같은 거,
우리가 다 함께 추구하는 어떤 가치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겠고요. 제가 뭐 한국 사회를 뭐 책에서는 많이 비판하지만 예.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괜찮은 사회라고 준수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예. 네, 약간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들 거기에 품고 있던 희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얼마 전부터 쇠퇴하는 그런 기분은 들어요. 그리고 그 쇠퇴의 원인이 좀 깊은 데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답은 좀 많이들 이제 헤매고 있는 형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도 좀 제수사에 담아봤어요. 그 제수사에 그 담겨 있는 어떤 그 감정이랄까요? 한국 사회의 감정은 뭡니까? 느끼시는 작가가 느끼는? 예, 제가 쓰면서 그런 감정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저는 그냥 두 가지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공허, 하나는 공허, 또 하나는 불안. 그러니까 2022년에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라고 누가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은 저는 공허와 불안이다.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온 걸까요? 이게 공허나 불안이?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원인은 이제 불안 같은 거는 저는 그냥 되게 이제 좀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말에 외환위기 이후에 왔다. 우리의 불안이라는 게요. 그냥 다들 한국에 살고 있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언젠가 내가 추락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추락하면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날 도와주나? 그러니까 이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그거를 다 각자 떠안아야 되는 뭐 우리 다 이제 20년 뒤에 뭐 먹고 살래 하고 물어보면 이제 다들 그렇죠. 불안해하죠. 긁게 되는 불안이고 공허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원인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사회가 좀 목표를 잃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좀 먹고 살자 이런 게 목표인 때가 있었고 민주화 이런 게 목표인 때가 있었는데 사람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의미 있는 것, 자기보다 어떤 거대한 이야기 여기에 포함되고 싶어하는 게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 인간은 되게 깊은 욕구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인들에게 혹은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현대 문명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더 큰 이야기, 거대 서사 이런 걸 못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사는 게 걱정은 아닌 사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뭘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 같이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혼미한 느낌이 들고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는 뭘까? 헤매게 되는 그런 데서 공허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강명 작가님은 뭐 공허함이나 불안감이 있으세요? 그 글쓰기로 이거를 좀 극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한테는 글쓰기가 삶의 의미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되게 어떤 충만한 느낌이 들죠. 이제 근데 뭐 모든 분들한테 다 글을 쓰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 뭐 이것도 좋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하면은 좀 그런 공허감을 극복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꼭 글을 쓰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 신문사에 그래서 요즘 주목하고 있는 사회 문제나 노동 문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저랑 의견이 같은 소설가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내년에 같이 어떤 소설집을 내보자. 2020년대 한국의 노동 현실을 다루는 그런 소설집을 내보자. 그런 문학이 좀 요즘 최근에 좀 별로 없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겠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의 2020년대 노동 현실이 제가 보는 노동 현실은요. 이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는 좀 어떤 뭐 착취하는 사람과 착취당하는 사람 이게 좀 선악 구분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고용주건 뭐 노동자건 구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프리랜서, 뭐 플랫폼 노동, 뭐 자영업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누가 착취를 하고 누가 착취를 당하는지도 명확치 않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불행한 얘기인데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있고 또 서로 착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노동 현실, 바뀐 노동 현실을 우리가 좀 한국의 소설가들로서 책으로 좀 써보자. 기록도 남겨보고 독자들한테 질문도 던져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가을에 에세이도 또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네. 됩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신간 재수사로 돌아온 장강명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최경련의 최강시사 끝내겠습니다. 레니 그레비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오늘은 근데 끝내야죠. KBS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